11월 개정 이후에 2022년 12월에 일단 개정이 됐는데 요때 개정은요 요겁니다. 하위 법령 공포에 따른 개정 내용이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완벽하게 결정돼 가지고 이제 공포가 됐던 게 12월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2월 개정 내용에서 그 우리 안전원 교재 수정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바뀔 거야라고 했던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확정돼서 발표가 됐거든요. 저도 이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나왔던 법규 교재를 싹 내용을 막 바꿔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막 되게 바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또 우리가 이제 바뀐 내용을 또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요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게 아무래도 새로운 그 하위 법령이 공포가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뭐 몇 글자 바꾸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용 전체가 좀 많이 수정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법령 바뀐 내용을 좀 수업을 따로 해드리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내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또 이제 교재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재 내용을요, 오려서 붙이셔도 되고, 좀 귀찮으시겠지만 이렇게 수정 테이프 같은 걸로 고치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법이 바뀐 거라서 뭐 안전원도 그렇고 우리 뭐 나라에 있는 모든 어떤 소방 관련의 법을 가르치는 분들은 다 아마 막 좀 힘들고 낭패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좀 과도기적인 거니까 다음 교재가 나올 때는 반드시 반영을 하겠다, 뭐 다들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법규 교재 같은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편찬하는 교재도 지금 개정 작업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요거 어떤 과도기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잘 헤쳐나가셔서 꼭 합격의 영광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2월 개정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볼게요. 자, 일단은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실무교육 등이 그냥 실무교육 실시 이렇게 바뀐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세요. 뭐 이게 바뀌었다고 해서 시험 보는데 저희가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건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안전조사 항목, 이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 이름으로는 소방특별조사였는데 이게 아예 화재안전조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그래요. 첫 번째, 자,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건데 이름이 되게 길어졌습니다.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아니 뭐 어차피 그게 교육 훈련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름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이 교육이나 훈련이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근데 이거 나왔죠?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다. 뭐 이런 말들로 이제 살짝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피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머지 건드린 거 없는 건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수정 테이프 짝짝 그어가지고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딱 고치셔가지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부분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안전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조금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뭐 화재안전조사는 종합조사와 부분조사로 나눈다. 뭐 이걸 모르는 분들 없겠죠. 전체라는 말이 전부라는 말로 바뀌었고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되게 길었었는데 일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 크게 바뀐 건 없는데 표현이 조금 달라진 거죠. 자, 전산 시스템,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7일 이상 공개한다. 뭐 7일이라 공개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요런 약간 좀 길었던 표현을 간결하게 바꿨다라는 느낌에서 뭐 요런 것들 여러분들 확인해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죠.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긴급하거나 조사 목적을 미리 알려주면,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면 조사 목적을 달성 못 한다고 생각할 땐 불시에 가가지고 조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 사유 및 조사 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 문 열고 막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가만히 계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셔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됨을 다 취지를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화재안전조사가 됐건 뭐가 됐건 소방에서 하는 조사는 예의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서장은 조사에 관한 건데 제가 항상 이거 수업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사는 네가 올래 아니면 내가 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가 올래 그러면 와서 보고를 하시던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세요가 되는 거고요.
내가 갈게라고 한다면 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취지를 보시면 돼요. 아, 뭐 복잡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게 아니라 지금 두 개의 문장을, 그러니까 하나였던 문장을 두 개로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게 정리가 더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귀찮으시면 이렇게 오려서 붙여버리세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기 사유가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전에 이거 만들 때 이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던 시절에 이걸 좀 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병이 발생해서 막 나오는데 솔직히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질병에? 그래서 막 그렇게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요거 이제 개정할 때 뭐 11월 달에 의견 청취를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해보니까 야, 이거 너무 오버 아니야? 뭐 어차피 감염병, 그때 이제 코로나도 좀 약간 사그라들고 이러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마스크를 해제 아닌 뭐니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던 시절이라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야, 이거 감염병이 어차피 질병 아니야? 뭐 이런 취지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요것만 보시면 돼.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재난, 그렇습니다. 재난은 살아 있고요. 여기죠. 질병, 사고, 장기 출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수나 영치라는 말이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서류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뭐 법원에 의해서 압수가 됐다든가 영치가 돼 있으면 그거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이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사로 인해서 화재 안전 조사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 가볍게 이렇게 오려놓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 포인트 있잖아요. 그죠? 이 포인트대로 외우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거는 객관식 문제 만들기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뭐를 바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살짝 여기 바꿔가지고 내는 거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포인트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가 너무 좀 뭔가 장황해요. 내용 자체가 장황한데 그게 간결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소한 어떤 표현의 차이니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2급, 3급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2급, 3급 공부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관한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크게 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뭐 이거 시험 선임 자격이잖아요. 위험물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뭐에 상관없이 다 선임이 가능하고요. 소방공무원 3년 이상 뭐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약간 취지는 그래요. 특급이나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이신 분은 2급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되게 길게 써놨는데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요거 그대로 나와봐야 뭐 시험 문제로 내기에는 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시험 합격한 사람인데 다른 사유로 뭐 소방안전관리로 선임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오죠? 규제 하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중요한데 요것도 뭐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3급이에요. 특히 이 간이 스프링클러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원래 2급이었다가 3급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3급으로 딱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요렇게만 딱 명시가 돼 있다가 그거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는 제외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거 시험에 내겠네요.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포함, 그럼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거 살짝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취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있죠? 소방공무원 3년 이상이 아닌 것 같은데 1년 이상인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소방공무원 3년 이상이 2급인데 교재에 이렇게 돼 있나요? 만약에 돼 있다면 이건 좀 법을 잘못 적은 것 같거든요. 원래 3급은 소방공무원 1년 이상이거든요. 요건 여러분들 법을 좀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년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고요.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그 다음에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시험에 합격하거나 다른 어떤 그 급수의 소방안전관리 특급, 1급, 2급이면 당연히 3급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법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무슨 그러니까 2급 같은 경우나 3급은 뭐 다른 안전관리로 선임된 사람이 뭐 겸직을 한다던가 1급은 겸직이 안 됩니다.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뭐 2급, 3급은 이제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뭐 이러한 조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로 선임이 됐다? 그러면 좀 완화를 시켜주는 것도 있다. 근데 시험에서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장이 나온다면 그렇군 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 보조 대상물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바뀐 내용은 별게 없어요. 아무것도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학습하실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대수 뭐 300세대 이상이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대상물 뭐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15,000제곱미터 이상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 지금 바뀌어 있는 내용들은 그 사소사소한 내용들이니까 그냥 고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기출문제풀이나 핵심 요약 강의 때 해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수정되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데 뭐 별다른 사항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응시 자격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11월 개정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11월 개정 과정에 마이스터고라든가 그런 어떤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소방안전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걸 좀 더 간결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뭘 그렇게 말을 쓰냐, 뭐 산업 맞춤형 이게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아예 이걸 표시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 졸업했다. 그냥 뭐 무슨 산업수요 맞춤형이란 말 쓰지 말고 너무 어렵다. 그냥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과가 있다면 그 과정을 거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서 근데 그냥은 안 되고 2년 이상 뭐 근무를 했다든가 경력을 쌓으면 가능하다는 얘기고 계속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말 쓰는 게 아니라 야 그냥 고등학교라고 하자. 고등학교에서 이거를 뭐 전공했다.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고 했다가 그냥 고등학교로 바꾸자라고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 내용은 큰 변화가 없다. 사소한 표현의 문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급도 마찬가지죠. 2급 소방안전관리자. 여기도 보니까 뭐 약간 요 법 취지 같은 걸 넣어놨어요. 저기는 그냥 의용소방대원 3년이었는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되어 3년 이상이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약간 사소한 것들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챙겨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약간 표현의 차이인데 우리는 보통 공부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임은 30일 이내 이런 말 쓰잖아요. 선임은 30일 이내. 그게 변화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관계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선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냥 표현이 30일 이내 선임한다는 거는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요렇게 표현이 좀 달라졌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럴 때가 제일 애매해요. 아니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 바꿔달라고 이제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거 뭐 어차피 귀찮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내용만 숙지하셔도 돼요. 그래서 선임은 30일 이내라는 거. 그런데 표현이 생소해서 틀렸다. 그러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게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완공일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완공일이라는 표현을 뭘로 바꿨냐면 사용 승인일로 바꿨거든요. 이거 굉장히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공일 기준이 그냥 단순하게 사용 승인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막 철학적인 이유가 있거나 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야 완공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건물이 완전히 그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모든 그 공사 절차가 마감으로 보거든요. 사용 승인일로 보는 게 법적으로는 좀 더 명확하다. 법은 명확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거 보시고. 근데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아니 완공일이었었는데 근데 왜 바뀌었지? 그럼 여러분들 이걸 바꿔놓는 거 이런 거는 정말로 수정 테이프로 딱 바꿔서 색깔 있는 볼펜으로 넣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용 승인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좋죠. 자, 표가 좀 바뀌었네요. 이것도 이제 주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약간 취지를 좀 그러니까 취지라기보다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책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자, 신고를 합니다. 14일 이내에 자, 잘 보셔야 돼요. 소방안전원 교재에는 한국 소방안전원의 원장에게 신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소방안전 원장님이 이런 업무를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14일 이내는 똑같습니다. 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왜 그럴까요?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항상 이 설명하다 저도 이렇게 괴리감을 느끼는 게 뭐였냐면 분명히 법에는 본부장 소방서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안전원 교재에 보면 안전원장한테 신고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위탁을 준 거거든요. 위임을 준 거기 때문에 원래는 법상으로는 본부장 소방서장님이 맞아요. 그런데 안전원장이 보통 일을 하세요. 근데 안전원 교재에는 그 실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써야 되잖아요. 위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안전원장님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난감한 게 아니 본부장 소방서장으로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원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분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교재가 개편이 되면서 실제로 권한이 있는 법상에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바뀌어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게 원래 맞거든요. 14일 이내 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한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주어가 다 안전원장님에서 실제로 권한을 갖고 있는 주어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원래 법상으로 본부장 소방서장님이 맞아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이 안전원 교재에서는 안전원장님으로 나왔던 거죠. 위임을 받아서 행하시는 분으로서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황표가 조금 수정이 됐다고 하네요.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처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하다가 의견 청취를 받고 나서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 그래서 이걸로 좀 바꾸자 이런 겁니다. 화재 수신반 또는 종합방지실 위치라고 했다가 야 이거 말고 이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나?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 그 화재 수신기 위치 이게 좀 명확한 거예요. 왜냐면 저렇게 말을 어렵게 쓰면 야 수신반은 그렇다 치고 종합방지실이 뭐냐 이렇게 하거든요. 일반인들은. 근데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 아 이 사람 여기 있네 라고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표현이 좀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네요. 보세요. 여기 계속 지금 주어가 안전원장님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상의 주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 본부장 소방서장, 본부장 소방서장. 저 이것 때문에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저도. 법이 실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니 이게 뭐예요? 안전원장이었다가 왜 이걸로 바뀌었습니까? 막 물어보는데 원래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안전원장 없어요. 본부장 소방서장님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통일을 합시다. 그래서 본부장 소방서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근데 만약에 실제로 안전원장님이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위임을 줬었을 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법상으로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사람에 관한 거 있잖아요. 안전관리자에 관한 모든 권한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 좀 중요해요.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 처음 생긴 거거든요. 이 업무 수행에 대해서 기록 유지하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급이나 1급은 일주일에 3번 이상이니까 뭐 월수금 하자. 그리고 2급, 3급은 뭐 이렇게 금요일 날 뭐 하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게 이제 의견 척취를 들어봤더니 이게 너무 좀 과하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걸로 통일이 됐습니다. 월 1회 이상.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월 1회 이상 이거를 기록 유지를 해야 되는구나. 요렇게 일단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아시죠? 보관하면 무조건 뭐다? 2년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 보시면 되겠네요. 1번은 뭐 큰 의미 없고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 뭐 인력 배치에 관한 내용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서 자, 1, 2급에서 스프링클러 설비나 물분무등 소화 설비 재현 설비, 그죠? 뭐 이런 것들 조금 규모가 있는 것들이라면 중급 점검자 이상 1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소화전 설비 있죠? 소화전 설비 정도가 된다면 초급 정도가 있어도 된다. 그리고 3급은 뭐 무조건 초급 점검자로 1명 이상 있으면 된다. 이렇게 묶여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저기는 좀 약간 그냥 그 등급만 써놨다면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같이 명기해 놨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밑에는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다음에 쭉 나오니까 연면적 5천 이런 건 좀 봐두세요. 이런 거는 좀 봐두실 필요가 있는 게 연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 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스프링클러 외에 재현설비나 물분무 소화 설비 이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연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아까 뭐였습니까? 여기는 원래 중급 이상인데 5,000제곱미터가 미만이에요. 그런데 스프링클러는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초급 이상으로 와도 되는데 재현이나 물분무 소화 이거 이제 가스 같은 거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는 좀 잘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날 나오는 거 있어요. 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를 포함하고 스프링클러에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는 호스릴 방식은 제외한다. 호스릴은 약간 이게 막
좀 간이 어떤 느낌이라서 좀 약간 천대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요런 거 갖다 시험 문제를 만든다면 이런 거 갖다 건드리겠죠. 여기에다가 여기 좀 섞어가지고 만들 테니까 요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뀐 내용 좀 꼭 좀 적어 놓으시고요. 아시겠죠? 이런 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표 뭐 이런 것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 소방대성물 안전관리도 이겁니다. 원래는 법상으로 이 말이 맞아요. 뭐가 맞냐면 소방관서장이라는 표현으로 통일이 됐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소방관서장 그럼 소방청장님도 들어있는데 실제로 청장님이 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해서 이게 권한을 행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전원 교재는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저 소방관서장이란 말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누굽니까? 실제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어떡할까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앞으로 소방관서장이란 말 소방안전관리자 교재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내용 보세요. 내용 보시면은 요 정도로 바뀌었다 정도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뭐 딱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내용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그냥 요 바뀐 내용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여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뭐 요것도 여러분들 보시고요. 마찬가지죠. 여기 소방관서장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싫어합니다. 본부장 소방서장 바뀌었다. 그럼 소방관서장은 뭘로 바꿔주시면 된다? 본부장 소방서장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내용 보시면 이제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뭐 2급까지는 해당이 되는 3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 뭐가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까? 만약에 나온다면 뭐 바뀌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참에. 왜냐면 여러분들 요거 고칠 때도 그냥 뭐 사소하게 고치는 내용도 있지만 요거는 막 형광펜 팍팍 칠해놓고 보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안전원장이란 말은 싫으니까 이 보세요. 신고인데 이것도 소방안전관리자 신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신고를 할 때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그러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안전원장님 안 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가 바뀐 측면 이런 거는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전원장님이나 소방관서장이라는 표현을 우리 소방안전원 교재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자는 거죠. 자, 그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뭐가 있느냐? 요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그 공사 현장에는 무조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뭐냐?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5,000제곱미터 이상인 이거 약간 방향을 좀 반대로 해볼까요? 방향을 좀 반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덜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자, 층수가 지상층의 층수잖아요. 자, 지상층의 층수, 뭐 지상 11층인데 지상층의 층수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 층수하는 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걸로써 5,000제곱미터 이상, 냉동 냉장 또는 냉동 냉장 창고로서 5,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이런 느낌. 요게 조금 더 좋긴 한데 사실은 그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여기에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를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런 거를 시험에 내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치시더라도 꼭 중요 표시해놓고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봐두시면 좋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안전원장이라는 표현을 안 쓴대요. 그래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님으로 바꾸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황표 삭제래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입니다. 11월 개정에서는 이 말을 썼어요. 화재 안전 취약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감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피난약자.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바뀐 거예요. 피난약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성별뿐만 아니라 이제 연령도 고려하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영유아나 어린이도 포함되니까 뭐 이제 성별하고 연령도 다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별에다가 연령별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보시고요. 앞으로는 피난약자를 쓰겠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안 쓴대요. 이제 앞으로는 피난약자로 통일을 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를 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뭐 지역을 장소로 바꿨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사소한 거니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요 지금 내용의 취지를 딱 보세요. 여기 보시면 소방관서장인데 뭘로 바꿨다 그랬죠? 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런 식으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취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이게 뭐냐면, 불특정 다수가 출연하는 곳에는 불시 소방훈련 같은 걸 실시하거든요. 요런 거 외우면 좋겠네요. 불시에 소방하는 훈련하는 거.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뭡니까? 여기 아마 불시, 그죠? 불시에라는 말이 나올 거거든요. 요거에 해당되는 게 의교노입니다. 의교노. 그래서 요런 것도 시험에 내기 좋죠. 여기에다 뭐 다른 거 판매시설 이런 거 넣으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의교노, 이거 외우시면 좋겠고요. 표현이 조금 바뀌었죠?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글쎄, 뭐가 엄청나게 바뀌었나?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요런 걸 외우시는 거죠. 그리고 주어가 싹 바뀌었다는 거 보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야, 네가 무조건 본부장 소방서장이라며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닌 것도 있죠. 당연히 제가 아까 안전원장인데 이거는 여기서는 뭘로 바뀌느냐, 요 교육에 관한 거 있죠. 이 교육에 관한 권한은 청장님이 갖고 계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소방안전관리자 뭐 선임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부장 소방서장이지, 교육에 관한 거를, 그러니까 안전원장님을 감독하시는 분은 교육에 관해서 뭐 연간 교육은 어떻게 실시할 것이며 교육의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건 청장님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교육에 관한 건 청장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소방청장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누가 게시판 쓰겠어요. 그래서 게시판 날려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는 거, 지금 IT 시대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걸 좀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당했자 뭐 빠지고 이런 거 그냥 보십시오. 저는 뭐 이런 거는 별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행정 처분 사항이 나오는데 실무 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좀 알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예전에는 그냥 경고만 줬어요. 경고. 1차 경고. 그 실무교육 안 받으면 대신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고, 행정처분은 경고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추가돼서 3개월, 6개월 자격정지가 들어간다는 건데 이런 거 받으세요. 이런 거는 시험에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봐두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시험에 나오기가 되게 좋은데 이거 제가 외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화재 예방 안전진단 대상이거든요. 화재 예방 안전진단 대상이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시험에 다룰 수가 있는 건데 요건 이제 1급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1급 소방안전관리자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뭐야, 나 이거 본 적 없는데? 막 2급, 3급 공부하시면 막 당황합니다. 저거 뭐 추가된 거야? 그건 아니고요. 1급 소방안전관리자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화재 예방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상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외우는 건 그냥 다 5,000제곱미터예요. 그냥 다 5,000제곱미터인데 누구만? 공항만. 공항시설만 얼마입니까? 1,000제곱미터거든요. 그럼 함정을 파더라도 여기다 파겠죠. 아니 다른 것도 팔 수 있어요. 여기를 뭐 1,000으로 바꿔서 낸다든가 얘를 5,000으로 바꿔서 낸다든가. 만약에 면적을 물어본다? 공항시설만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항이 제일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항은 1,000제곱미터만 넘어가도 화재 예방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곳은요 5,000, 5,000, 5,000이고 공동구는 그냥 땅속에 있으니까 이거는 면적 안 따져도 되고요. 그리고 가스시설은 그냥 가스시설인데 나머지는 전부 얼마입니까? 면적을 따진다면 전부 다 5,000이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렇겠죠? 그리고 가스인데 자, 저장 용량의 합계면은 100톤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스통 하나 자체가 30톤 이상이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느낌이에요. 20톤짜리 탱크로 5개가 있어요. 그럼 총 토탈 100톤이죠. 그럼 거기는 화재 예방 안전진단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총 톤수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90톤밖에 안 돼요. 그런데 30톤짜리가 3개입니다. 그러면 화재 예방 안전진단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 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아니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으면 그냥 예방 안전진단 대상에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는 거 쉽죠? 공항만 1,000, 나머지는 5,000, 저장 용량 합계는 100, 그냥 탱크는 30, 이렇게 외우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화재 예방 안전진단에 관한 내용이고요. 화재 예방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등급에 따라서
이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는 이 이제 주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쭉 읽어봤더니 자, 완공 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는 요거 외우세요.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급에 따라서 자, 만약에 우수 등급, 자, 우수 등급을 예전에는 A 등급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A 등급을 한글로 바꾼 것 같아요. A, B, C가 뭔지를 또 공부해야 되니까 야, 이게 A야. 그래서 우수 등급이면 6년이 경과한 날을 받는 거고요. 6년으로 봐주는 거고요. 양호나 보통이 이제 BC 등급이거든요. 요건 이제 5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2 등급에 해당되는 미흡이나 불량인 경우에는 4년.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이면은 그냥 원래대로 5년대로 가는데 미흡해? 그럼 1년 땡기고 미흡하다는 게 아니라 미흡 불량이야? 그러면 1년 땡기는 거고 괜찮은데? 우수한데? 그러면 1년 밀어주는 거고 그냥 양호하거나 보통이면 그냥 원래 5년대로 받는 거고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숙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단 범위가 나오죠? 범위는 읽어보세요. 좀 줄었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라고 딱히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없네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후속 조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이내, 이건 외우세요. 6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60일 이내는 변동 없어요. 그죠? 60일 이내는 변동이 없는데 이 소방관서장이란 말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예, 본부장 소방서장입니다. 그리고 관계인도 추가가 됐죠. 그래서 관계인에게 결과보고서 제출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화재안전 진단기관 여기거든요. 주어가 이 사람들이니까 관계인에게도 제출을 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서장 싫어한다고 그랬죠?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등급 기준 나와 있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럽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발견되지 않았으면 A등급. 자, 일부 발견되었으면 B등급. 다수 발견되었으면 C등급. 그리고 광범위한 문제점이면 D등급. 중대한 문제점이면 E등급.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건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키워드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거에 따라서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6, 55, 44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냥 비슷해요. 뭐 요걸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푼다면 이런 걸로 풀 거잖아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어. 일부 발견, 뭐 그다음에 다수 발견, 광범위, 그다음에 뭐 중대 이걸로 풀 거기 때문에 바뀐 걸 큰 의미는 없지만서도 그래도 알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과태료 조항에 관한 건데 이거 뭐 여러분들 고민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건 지연신고기관, 뭐 지연 제출, 지연신고인데 글쎄요, 그냥 뭐 딱히 제출이 신고로 바뀌었다는 정도? 예, 그래서 요거는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무창층 개념이 좀 바뀌었는데요. 이게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게 내접이란 말 좋아했었거든요. 내접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이거잖아요.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원이 이렇게 내접한다. 이건데 이 내접이란 말이 일반인한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게 통과로 바뀌었어요. 같은 의미 아닌가요? 이 원이 이렇게 뿅 하고 통과하면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쉬워졌다. 쉬워졌다는 얘기는 문제 내시는 분들한테는 아깝다. 저거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통과로 바뀌었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이걸로 뭐 설마 장난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건 사실 이거죠. 50cm 이상, 그 다음에 이거 특히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 이런 거겠죠. 그래서 아니할 것을 뭐 않을 것 이렇게 바뀐 건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 나오는데 여기부터 내용이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막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겠죠? 여기까지 나온 내용을 교재 내용을 좀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좀 체크 좀 하시고요. 그렇게 좀 수정을 하시면 공부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뭐야 나는 이거 교재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2급이나 3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1급 내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따로따로 다 분리해서 설명드리기가 너무 양이 똑같은 내용인데 막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급 설명하면서 쭉 한번 해드릴 거니까 난 이거 안 배우는데 라고 하시는 부분 있으면 과감하게 스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양해를 좀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새로운 교재에는 모든 게 다 반영돼서 나오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과도기적으로 그 반대로 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쉬었다가 또 이어서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